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슬기롭길 바라는 슬기로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을 시작하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떠오르십니까? 가까운 사람인데도 괜히 어색해지고 먼저 인사를 꺼내려다 말이 입술 끝에서 맴돈 적 한 번쯤 있으시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이 더 잦아집니다. 괜히 먼저 말 건네는 게 조심스럽고 자녀에게 연락을 하려고 휴대폰을 열었다가 지금 하면 방해될까? 하며 다시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싶지만 괜히 민폐 같아 보여서 멈칫할 때도 있고요. 이런 마음 결코 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길고 복잡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대부분 딱 한 문장, 바로 그 첫 한마디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은 문을 활짝 열어주고 어떤 말은 상대 마음을 순식간에 닫아버립니다. 이 차이는 의외로 크지 않습니다. 단 몇 초, 단 한 문장. 그 작은 차이가 관계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 70대 시니어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상대 마음을 단번에 부드럽게 여는 황금 첫 문장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무심코 쓰지만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벽을 만들고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3가지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말투를 쓰셨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투는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문장 하나만 달라져도 관계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변화를 만들 용기가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황금 첫 문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시작은 기억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 갑자기 떠올라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실례일까? 혹시 바쁜데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번호만 바라보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하루를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지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배,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마음이 순간 따뜻해지면서 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제야 안도의 숨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말 아닌데 묘하게 사람이 사는 기운이 나더라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은 거창한 말보다 이렇게 당신이 떠올랐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상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팀은 수백 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떠올려주는 존재가 인간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자신을 자주 떠올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호감도, 신뢰, 도정서적 안정감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떠올린 시간의 길이나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떠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정서적 연결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상대에게 문득 떠올랐다는 표현을 건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깊은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쉬운 언어적 신호입니다. 왜 이런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열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은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나를 떠올려주는 사람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일상의 일부입니다. 즉, 이 문장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는 말입니다. 부드러움과 따뜻함, 그리고 가벼운 친밀감이 함께 담긴 첫 문장. 그 조합이 관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기대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물리적 의존이 아니라 정서적 신뢰를 뜻합니다. 누군가 나를 떠올렸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벽이 내려가는 이유를 철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한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문장을 그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요하지 않고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가장 따뜻한 온도를 전달하는 첫 마디입니다. 우리를 이어주는 건 복잡한 말이 아니라 이런 작고 부드러운 문장 하나입니다. 다음은 사소한 말 하나에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입니다. 어느 60대 어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자녀가 미묘하게 말을 아끼는 느낌이 드셔대요. 어머니는 나름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말했지만 자녀는 금세 짧은 대답만 하고 대화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화를 싫어하지? 어머니는 몇 번을 되뇌어 보아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연히 이렇게 말문을 열었던 날입니다. 혹시 잠깐만 너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 순간 자녀의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경계하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대답도 길어지고 무엇보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언을 해주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정작 아이가 듣고 싶었던 건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었더라고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상대에게 의견을 묻는 행위가 얼마나 강력한 신뢰 신호인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자율성 지지 연구에서는 상대에게 선택 권판단권 의견권을 부여하면 사람은 즉시 방어를 해제하고 대화 참여도가 급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당신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상대는 내 존재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효과는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 선배와 후배 관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연구는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관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나 조언 중심의 대화 패턴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의 본질은 존중입니다. 그것도 가벼운 존중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나에게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깊은 존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괜히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이 말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일까?
이런 부담 때문에 마음이 쉽게 다치곤 합니다. 그러나 잠깐만 너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이 한 문장은 대화의 중심을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주도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상대가 주도권을 느끼는 순간 대화는 부드러워지고 감정은 안정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협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커도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건 상대 의견을 먼저 묻는 작은 존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은 대화를 꽃피우는 가장 고귀한 방식이다. 이 말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마음이 꽃처럼 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먼저 묻는다는 것은 바로 그 꽃을 피워주겠다는 초대와도 같습니다. 혹시 요즘 대화가 자꾸 짧아지고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언이나 걱정의 말보다 먼저 이 한 문장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잠깐만 너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이 말은 상대에게 당신은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소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 유지합니다. 이 문장은 그 존중의 시작입니다. 다음 문장은 마음을 여는 작은 회상 당신의 말 잊지 않았습니다. 한 60대 신사분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모임에서 가끔 마주치는 후배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후배가 건강 때문에 고생한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신사분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걱정을 했지만 딱히 그 자리에서는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다시 그 후배를 만났습니다. 인사만 건네도 될 자리였지만 그 신사분은 문득 그때의 이야기가 떠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건강 문제는 요즘 좀 괜찮으셨어? 계속 기억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후배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미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와, 기억하고 계셨어요? 사실 그 얘기 꺼내고 좀 민망했는데 선배님이 이렇게 챙겨주셔서 힘이 됩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가까워졌고 후배는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을 여는 순간은 거창한 조언보다 당신의 말을 내가 귀 기울여 들었다는 표시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억 기반 호감 형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관계 연구팀은 상대가 이전에 말한 내용을 기억해 줄 때 사람의 신뢰감, 정서적 안정이 크게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여도, 의미 없는 잡담이어도, 우연히 흘린 말이어도, 기억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에게는 깊은 인정과 관심의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즉, 기억은 관심의 증거이고 관심은 존중의 신호이며 이 신호가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는 뜻입니다. 라는 존중의 표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사실을 가장 소중하게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욕구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관계의 공기가 단숨에 따뜻해집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한 문장은 이런 메시지를 씁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즉, 기억은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품격 있는 방식입니다.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맡긴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순간 상대 마음을 품에 안아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이 떠오르십니까? 지난번에 고민을 털어놨던 사람,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 표정이 유난히 지쳐 보였던 사람. 그분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지난번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요구도 평가도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정서적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온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귀하고 희귀한 선물이 됩니다. 관계는 화려한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상대의 마음에 기억된다는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황금 첫 문장 먼저 떠올린 사람의 힘제가 오늘은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입니다. 어느 60대 중반 남성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 몇 달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이웃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도 안녕하세요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고 싶은데 괜히 오지랖 넓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 앞에서 옆집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은 먼저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이사 온 지 좀 됐는데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러자 옆집 어르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어머, 저도 그동안 인사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 걸기가 쑥스러웠어요. 이렇게 먼저 인사해 주시니 고맙네요 라고 하셨대요. 그날 이후 두 분은 자주 마주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지금은 가끔 차 한 잔씩 함께 마시는 사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서로 다 먼저 말 걸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먼저 용기 내길 잘했다 싶어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행동심리학 연구팀은 주도적 친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낯선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과 인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관계 형성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은 평균 3주 내에 5명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먼저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1.2명의 관계만 형성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은 호감도 평가였습니다. 먼저 인사한 사람은 그룹 내에서 친근하다 91%, 신뢰할 수 있다 87%, 함께 있으면 편하다 93%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행동은 두 가지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안전 신호. 둘째, 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성숙함의 신호.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문장의 본질은 용기 있는 주도성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상대가 먼저 말 걸면 나도 대답하지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망설임은 더 커집니다. 내가 먼저 말 걸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괜히 오지랖처럼 보이지 않을까? 나이 든 사람이 너무 적극적이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오늘은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라는 문장은 이 모든 장벽을 부드럽게 허뭅니다. 이 문장이 특별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도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갑니다. 둘째,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고라는 겸손한 표현은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셋째,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오늘은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오늘, 당신에게 인사하고 싶었다는 의도를 명확히 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얻는다. 그리고 미국의 작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찬은 첫 번째로 다가가는 것이다. 먼저 인사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혹은 새로운 모임에 가고 싶지만 어색할까봐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60대, 70대 여러분은 충분히 먼저 다가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와 경험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먼저 인사할 수 있는 품격을 주었습니다. 관계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얻습니다. 오늘 용기 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황금 첫 문장은 따뜻한 시작은 챙김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70대 초반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몇 년째 형식적이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도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그럼 바빠서 끊을게요. 이런 식으로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외롭지만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항상 괜찮다, 잘 지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딸도 바쁜 일상 속에서 형식적으로 안부만 묻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가벼운 감기로 며칠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우연히 알게 되어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사실 요즘 엄마 건강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울컥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잘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는 형식적으로 들렸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주니 정말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걸렸다는 말에 딸이 멀리 있어도 항상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 요즘 무릎도 아프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해. 딸은 그 후 매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 들러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그렇게 물어줘서 저도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잘 지내세요? 는 그냥 인사말처럼 들렸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는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노년학 연구팀은 구체적 관심 표현과 정서적 안정감에 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6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안부의 종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요즘 어때요?
같은 일반적 안부를 받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감 점수는 평균 5.2점 10점 만점이었습니다. 반면 건강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같은 구체적 안부를 받은 어르신들의 점수는 평균 8.4점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구체적 안부를 받은 어르신들의 89%가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느낀 반면 일반적 안부를 받은 어르신들은 41%만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적 안부는 사회적 의무처럼 들리지만 구체적 안부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들립니다. 당신의 실제 삶을 걱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문장의 본질은 구체적 관심과 지속적 애정의 결합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잊혀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쁘게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사회에서도 은퇴하면서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멀리 있어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쌍방향적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건강은 어때?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릴 것이고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느낌. 오늘 혹은 이번 주말 여러분이 걱정하는 사람에게 이 문장을 전해보세요. 자녀에게 건강은 어때? 내일이 바쁜 거 알지만 항상 내 건강이 마음에 걸려. 친구에게 건강은 좀 어떤가? 자네 생각하면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 형제에게 요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이 문장을 쓸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형식적으로 물어보면 상대방이 알아챕니다. 둘째,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요즘 허리가 아파서 라고 하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셋째, 지나치게 걱정하는 투는 피하세요. 건강 관리 안 하면 큰일 나가 아니라 순수하게 걱정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은 요즘 왜 그렇게 연락이 없어요? 입니다. 한 60대 후반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대학생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주 연락했는데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전화도 뜸하고 문자 답장도 늦었습니다. 어느 명절, 집에 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연락이 없니? 아빠가 전화해도 안 받고. 바쁜 거 알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저 정말 바빠요. 과제도 많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빠한테만 연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잖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아빠, 저 이제 좀 나갈게요.
아들은 그렇게 방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완전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요즘 학교 생활 어때? 문득 내 생각이 나서.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도 괜찮아. 이번에는 아들이 30분 만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요즘 정신 없어서. 주말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주말에 전화가 왔고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연락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 말투가 달라지니까 아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실제로 바쁩니다. 학업, 직장, 육아, 인간관계. 그들의 삶은 정말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연락이 없냐는 말은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는구나. 연락하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워지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뿐이다.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왜 연락이 없냐는 질문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효과만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왜 그렇게 연락이 없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문득 내 생각이 나더라. 바쁜 거 알아. 그래도 안부가 궁금해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비난하지만 두 번째는 상대방을 그리워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만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애정을 줍니다. 만약 정말로 연락이 뜸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관계가 회복된 후에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요즘 내 연락을 못 받아서 엄마 아빠가 좀 외로웠어. 바쁜 거 이해하는데 가끔 목소리라도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왜 연락이 없냐는 추궁이 아니라 나는 너를 보고 싶다는 솔직한 감정 표현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비난받을 때 멀어지지만 그리워받을 때 다가옵니다. 또 다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은 내 말 좀 들어봐요. 중요한 얘기예요. 입니다. 어느 60대 후반 어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별한 갈등은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중요한 얘기예요. 남편은 그 순간 TV를 끄고 긴장한 표정으로 돌아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큰일이라도 났어요? 아니, 큰일은 아니고요. 오늘 병원 갔다가. 그럼 왜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겁나게. 그냥 얘기하면 되지. 중요한 얘기잖아요. 내 건강 문제인데. 그래요, 알았어요. 빨리 말해요. 어머니는 남편의 짜증 섞인 태도에 서운했고, 결국 아니,
됐어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지인의 조언을 듣고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혈당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남편이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얼마나 높았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20분 넘게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은 우리 함께 운동하고 식단도 조절해 봅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중요한 얘기라는 전제는 상대방의 뇌에서 즉각적으로 위협 경보를 활성화시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 뇌는 중요한 얘기를 본능적으로 나쁜 소식 또는 위기 상황으로 해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방을 방어 모드로 만듭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 문장이 문제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것은 불안을 유발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 자동으로 나쁜 소식을 예상합니다. 누가 아픈가? 무슨 사고가 났나? 돈 문제인가? 나한테 뭐라고 하려는 건가? 이런 걱정이 머리를 스칩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방은 이미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둘째, 이것은 권위적으로 들립니다. 내 말 좀 들어봐요는 상대방의 시간과 주의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지금 하던 일 다 멈추고 나한테 집중해라는 부담스러운 요구로 인식됩니다. 셋째, 이것은 불필요한 긴장을 만듭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라면 그 얘기 자체가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중요한 얘기라고 미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실제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짜증을 내게 됩니다. 많은 60대 시니어 분들이 이 표현을 쓰시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조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더 듣기 싫어집니다.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중요한 얘기라고 하시겠지라며 미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진실한 대화는 선언 없이 시작된다. 중요한 얘기예요는 상대방의 닫힌 문을 억지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주제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여보 아들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은 아예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혈당이 좀 높다고 하더라. 이번 주말에 함께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일 나도 생각해 봤는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두 번째 방식은 자연스럽고 부담 없고 대화를 열어둡니다. 상대방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라면 상대방이 편안한 상태에서 들을 때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중요한 얘기일수록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바쁠 때가 아니라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골라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후, 주말 아침 산책하면서 이런 때가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얘기라는 라벨을 붙이는 순간
그 얘기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꺼내면 그 얘기는 대화가 됩니다. 막지막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은 그건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한 60대 중반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몇 년째 미묘하게 어색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무슨 얘기를 꺼내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 때문에 운동 시작했어요. 걷기 운동이요. 어머니는 반갑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봐라. 그건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운동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제야 하네.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엄마. 그럼 저 바빠서 끊을게요. 왜? 더 얘기하자.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고 아들의 다음 전화는 몇 달 후에야 왔습니다. 어머니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소식 전하는데 왜 내가 말했지라고 해? 그럼 아들이 기분 나쁘지. 하지만 정말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걸. 그래도 그건 나중에 하는 말이야. 먼저 칭찬해줘야지. 6개월 후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맡았어요. 이번에 어머니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 우리 아들 잘하고 있구나. 대단한데? 감사해요, 엄마. 사실 처음엔 자신이 없었는데 엄마 생각하면서 힘을 냈어요. 그랬구나. 엄마는 내가 원래 잘할 줄 알았어. 그날 대화는 30분 넘게 이어졌고 아들은 엄마 요즘 전화 드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이 문장이 관계를 망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것은 상대방의 성취를 빼앗습니다. 누군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용기와 결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면 그 성취의 공로를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됩니다. 상대방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한 거네라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너는 내 말을 안 들었었다는 암묵적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들추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좋은 일을 해냈을 때 과거를 들춰내면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셋째, 이것은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깔보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60대 시니어 분들이 이 표현을 쓰시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말하면 내가 말했지라고 하실 텐데 뭐하러 말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조언 자체를 더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해냈다고 말하게 만든다.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의 것으로 인정받을 때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느낀다. 내가 말했잖아는 이 인정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내가 해냈구나는 인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와, 잘했다. 좋은 결정이야. 내가 스스로 깨달았구나. 대단한데? 그렇게 하니까 어때? 좋아. 엄마는 내가 잘할 줄 알았어. 자랑스럽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지만 두 번째는 현재에 머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옳았다를 강조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잘했다를 강조합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면 훨씬 나중에 관계가 충분히 따뜻해진 후에 부드럽게 말하세요. 내가 예전에 내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엄마도 기쁘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했지가 아니라 내가 용기를 내서 시도했구나라는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상대방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무조건 칭찬이 먼저입니다. 과거 이야기, 잔소리, 추가 조언은 다 나중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성취를 온전히 축하해 주세요. 잘했어, 대단해, 자랑스러워. 이 세 마디만 기억하세요. 60대, 70대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했지보다는 내가 잘했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지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8가지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황금 첫 문장들은 상대방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주도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반면 피해야 할 문장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압박하고, 폄하하는 느낌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대화의 처음 30초가 그 대화의 전체 방향을 결정한다고. 첫 문장이 따뜻하면 대화 전체가 따뜻해지고, 첫 문장이 날카로우면 대화 전체가 경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만나는 사람보다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 더 가까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보는 직장 동료, 자주 모이는 친구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멀리 있어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대화가 따뜻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거창한 것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도 특별한 이벤트도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 만들어집니다.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기억하고 있어요.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작고 부드러운 문장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딱 한 사람에게만 이 황금 첫 문장 중 하나를 사용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문득 내 생각이 나더라. 바쁜 자녀에게 건강은 어때? 항상 내 건강이 마음에 걸려. 새로 알게 된 이웃에게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배우자에게 혹시 잠깐 당신 의견 좀 들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피해야 할 3가지 문장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한 번만 참으세요. 대신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왜 연락이 없어? 는 보고 싶었어로. 중요한 얘기야. 는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기. 내가 말했지. 는 내가 잘했어. 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써온 말투를 바꾸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단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그 한 번의 변화가 관계의 온도를 올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은 관계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적 여유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내 곁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자녀, 배우자, 친구, 이웃, 형제. 다만 지금은 약간 멀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것, 그것은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문장이면 됩니다. 따뜻한 첫 문장 하나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입니다. 혹시 이미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내가 뭘 바꾸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보다 다음 주보다 내년보다 오늘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때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합니다. 이제 그 따뜻함을 말로 표현할 때입니다. 따뜻한 대화로, 진솔한 감정으로, 가까워진 관계로.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딱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전화든 메시지든 직접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문득 내 생각이 나더라.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년, 5년, 심지어 10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한 문장은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따뜻한 반응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 온도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슬기로우는 여러분의 관계 온도가 따뜻해지길 항상 바랍니다.